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멋진 무기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공격 헬기인데요. 생긴 거 멋집니다. 내용은 좀 슬픕니다. 자, 코브라는 아무나 잡나? 이탈리아 A129 망구스타 공격 헬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망구스타입니다. 자, 냉전의 절정기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정말 이 소련 그리고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들의 탱크가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전차전 위주로 물량 위주로 소련은 다 세팅을 해가지고 소련 그리고 이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들 공산국가들 많지 않습니까?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뭐 알바니아, 루마니아 동국권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 나라들 다 합하니까 탱크가 54,000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토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동독까지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고 서독부터 시작해서 이런 나라들 다 세워도 2만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유럽은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이런 그 산악지대도 아니고 뭐 평원이 많으니까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공격 헬기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막냐 해서 공격 헬기가 나와서 냉전의 절정기에 전 세계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은 공격 헬기들 그러니까 무장 헬기, 탱크를 때려잡는 탱크 전문 킬러 헬기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시작했어요. 스타트를 끄는 게 이제 미국의 H1 코브라죠. 몰람전 때 딱 사용해보니까 야,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이 코브라를 미국은 대량 생산을 해서 쫙 갑니다. 그거 보니까 독일도 야, 우리가 지금 급한 건 우리가 제일 급한데 야, 코브라 저거 보니까 괜찮네. 저 컨셉. 우리도 좋아. 저 컨셉 해보자. 해가지고 독일은 역시 BO105P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의 호트 대전차 미사일 또는 미국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 장착하는 BO105 만들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아주 값싸게 만들자 해가지고 가젤 헬기에다가 역시 호트 대전차 미사일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대량 생산합니다. 영국은 이제 링스 H1에다가 역시 이제 토우 대전차 미사일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탱크 잡는 헬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이게 70년대예요. 이때 역시 지금 이태리 그러면은 조금 뭐 그게 뭐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 좀 들지만 사실 이태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G7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던 국가였죠. 그래서 이제 이태리가 야 우리도 좀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얘들 전부 다 저걸 갖고 있는 거 봐서 우리도 좀 없으니까 좀 불안하다 야 우리도 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육군이 아우구스타라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때가 1978년도예요. 자, 이탈리아 국방부님이 아우구스타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타는 뭐 원래는 그 항공 전문 회사는 아닌데 점점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헬기를 라이센스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자적인 헬기까지도 이제 만든 그런 회사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신생 헬기 회사였어요. 야, 요즘 유럽 친구들이 공격 헬기 만든다고 다들 난린데 우리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아구스타 너 무슨 좀 보관 좀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구스타가 그 서민들이 뭐 그 공격 헬기랍시고 만든 그 무장 헬기들요. 우리 뼈대에 있는 우리 이 로마 제국의 후손은 우리가 그런 천박한 물건을 쓸 수는 없죠. 이렇게 됐어요. 그 이탈리아 육군이 야, 니네 뭐 만들어 봤냐? 허풍 쏟아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좀 접근하자. 무장 헬기 그거 나도 싫은데 뭐 까놓고 말해서 돈은 좀 없고 폼은 좀 잡고 싶고 뭐 그러니까 있는 기술 가지고 좀 그럴싸한 물건 뭐 그런 거 아니야? 좀 그럴싸한 물건 좀 만들어봐. 가성비 좋은 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구스타가 그러실 줄 알고 우리가 다 준비해놨죠. 미국 놈들 그 코브라 잡아먹을 가성비 끝내주는 명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육군이 그래 너 정말 믿음직하다. 너만 믿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197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타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이 아구스타는 속내가 있었어요. 왜냐? 여기 이제 기술 후발주자인데 이때 자기네들도 헬기를 하나 만들어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A109라고 하는 헬기를 만들었는데 미국도 사실 코브라 헬기 만들 때 휴이 헬기를 개조해가지고 코브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타 사람들은 그래 미국 코브라 지금 세계 최고인데 그것도 휴이 개조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A109 이거 개조해서 공격 헬기 만들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한 겁니다. 적당히 껍데기 좀 바꾸면 되지 코브라처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년 만에 뚝딱 나왔어요. 나오면서 아구스타는 수출 시장의 돌풍을 꿈꾸면서 등장시켰어요. 이름은 망구스타입니다. 1983년도에요. 자, 자체 중량은 2.5톤입니다. 대단히 가볍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4.6톤이에요. 그러니까 2.1톤 정도의 무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엔진 출력은 890마력짜리 2개 얹었고 시속 278km, 무장은 토우 대전차 미사일 8발입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망구스타인데 왜 망구스타냐? 여기 이제 그 미어캣, 망구스 계열의 미어캣들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살죠. 이 그 망구스 계열들의 이 짐승들이 사막에서 코브라를 잡아먹는 코브라를. 그래서 지네들이 지금 목표가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이 코브라였으니까 코브라 저거 잡자 해가지고 코브라 잡아먹는 짐승인 망구스. 이 망구스 이태리어로 이걸 이야기하면 망구스타가 된답니다. 그래서 망구스타로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소련 전차를 잡아야지 무슨 동맹국인 나토의 이 코브라를 잡아요. 근데 이름부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불순하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망구스. 자, 그런데 일단 코브라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 그래서 코브라 잡는 망구스타야 이렇게 해서 판촉을 게시를 합니다. 당시 이제 일본 육상자위대가 AH-1S 코브라를 샀는데요. 이제 이런 나라들에게 그럽니다. 야, 그 돈 주고 그걸 왜 사냐? 우리 거 사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이제 이 AH-1S 코브라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1,1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뭐 이 시기에 우리도 이제 코브라 H1S, H1F 이 버전의 코브라를 샀어요. 자, 비교를 이제 망구스타들은 막 합니다. 전 세계 이제 방산 전시회 이런 데 가서 코브라하고 우리하고 한번 봐봐라. 우리가 더 낫지 않냐?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중량이 A129 망구스타는 2.5톤인데 코브라는 2.9톤이야. 그런데 우리는 최대 이륙 중량이 4.6톤이야. 그런데 코브라는 4.5톤이야. 그러면은 코브라는 1.6톤밖에 무장을 못해. 그런데 우리는 2.1톤이나 할 수 있어.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엔진 출력. 우리는 890 샤프트 마력짜리 2개. 코브라는 1800. 근데 엔진 출력 비슷한데 저 코브라 같은 경우에 엔진이 1개이기 때문에 저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추락이야. 그런데 우리는 2개니까 하나가 고장이 나도 비상조치는 할 수가 있어. 최대 속도는 비슷해. 무장 능력 똑같이 토우 8발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동성이 훨씬 더 좋아. 왜냐? 가벼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유가 있냐?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생긴 거 주둥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관총이 없어요. 기관총이. 코브라 공격헬기 20mm 벌컨 기관포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관포가 없어요. 왜냐? 정말 이 이태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들 때 소련 동구권의 탱크를 잡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탱크하고 20mm 기관포, 30mm 기관포하고는 관련이 없죠. 탱크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탱크를 잡는 이 대전차 미사일을 8발을 장착하는 헬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코브라에는 기관포가 있죠. 20mm 기관포가. 자, 그런데 그 기관포의 터렛 이런 것들하고 탄약 이런 것들의 무게가 다 합하면 400에서 500kg 정도 돼요. 그걸 빼니까 가벼운 겁니다. 그걸 넣으면 3톤 정도 되죠. 그래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기관포가 없는 거예요. 이 망구스타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코브라도 기관포 달려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코브라는 없고 천정만 득실득실합니다. 왜냐? 일단 아파치가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 공격 헬기 같지도 않은 놈이 명함을 내밀어 퉁 쳐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에 딱 나왔을 때는 걸프전이 발생했습니다. 걸프전이 발생했는데 여기 아파치가 정말 대활약을 하죠. 대활약을 하는데 아파치가 대활약을 했던 그 주력 무장은 헬파이어 미사일이 아니고 아파치의 30mm 체인건이었어요. 그 30mm 체인건 가지고 하늘 위에서 전차를 적전차 T-55, T-72 이런 것들이 적전차를 때려버리니까 T-72 전차의 상부장갑이 그냥 파괴가 찢겨버리는 겁니다. 관통을 해서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관포가 정말 중요하네. 또 보병이 있어요. 적보병이. 보병이 있는데 이제 이 30mm 기관포로 날려버리니까 보병들이 또 제압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이 망고스타는 보병을 제압할 수 있는 기관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륙 중량이 일단 빈약합니다. 그런데 아파치는 헬파이어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토우 미사일보다 더 발전했죠. 헬파이어 미사일 16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8발. 이륙 중량 빈약하죠. 야간 작전이 안 돼요. 또 아파치는 야간 작전 얼마든지 되죠. 그런데 여기는 야간 작전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주간에만 쏠 수가 있어요. 무슨 이런 바보 같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기관포가 없어요. 보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토우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3,750m입니다. 그래서 이 주둥이에 있는 여기 탐지 장비 같이 생긴 이게 토우 미사일 유도 장치인데 3,750m를 날리려고 하니까 이때 이미 러시아 계통의 무장들, 지대공 미사일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이 퉁구스카 나왔죠. 이러니까 퉁구스카는 사정거리 10km짜리 이동형 야전 방공 체계예요. 그리고 쉴카 이런 것도 유효 사정거리가 2.5km 되는 23mm 기관포 시스템이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3km 정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 맞으면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토우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토우 시대가 끝났는데 토우를 달고 나왔으니 그때 미국은 헬파이어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30mm 기관포로 그냥 위에서 긁어버리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유럽 나라들이 타이거 공격 헬기를 공동 개발하는 거예요.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타이거 공격 헬기를 공동 개발하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야, 저거 나오는 거 한번 보자,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포가 없는 거 이걸 어떻게 쓰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팔아먹으려고 하면 기관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기관포를 답니다. 이제 인터내셔널형을 만들었어요. 1991년도에 걸프전에 이제 아파치가 활약하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동체를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동체 내부에다가 이 기관포 터렛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관포를 앞에다 달고 탄창을 밖으로 쭉 나오게끔 노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억지로 기관포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잘 납니다. 내부에 딱 장착이 아니고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니 고장이 잘 나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엔진을 바꿔야 돼요. 왜? 이제 무게가 더 무거워졌으니까 엔진을 훨씬 더 강력한 엔진으로 바꾸었어요. 원래는 이제 890마력짜리 엔진 2개였는데 1500마력짜리 엔진 2개로 바꾸었습니다. T800이라고 하는 엔진으로 바꾸었는데 그리고 이제 야간 능력을 강화시키죠. 엔진을 바꿨으니까 이제 무장 능력도 강화됐어요. 야간 공격 능력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비싸졌죠. 그래서 처음에 이 기본 버전으로 나왔을 때는 2,200만 달러 정도가 됐는데 그 2,200만 달러만 해도 그들이 망고스타라고 이름을 지어서 코브라 잡아먹는 망고스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코브라보다 가격이 2배였던 거예요. 2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워업을 합니다. 파워업을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또 올라가죠. 4,200만 달러가 된 겁니다. 4,200만 달러 같으면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아파치를 사죠. 그래서 이래도 안 팔리네 유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팔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망고스타 헬기를 만들 때는 이제 냉전이 안 끝났죠. 그래서 이태리 육군도 이것을 한 100대 이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1년에 한 10대씩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냉전이 끝나버렸어요. 소련이 망해버렸어요. 60대 정도 생산한 상황에서. 그래서 스톱 돼버린 겁니다. 이태리가 경제 여건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 망했는데 이거 뭐 하지 말자 해가지고 60대에서 스톱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더 악화됐죠. 가격이 더 올라간 겁니다. 큰일 난 겁니다. 팔리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행운으로 호구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한테 그냥 이거 라인까지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아구스타가 이 영국의 웨스트랜드사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라는 회사로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이태리와 영국의 합자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다가 이 라인하고 라이센스 전체를 다 그냥 니들이 해외 수출도 하고 알아서 다 해. 그냥 니 거야 이제 니 거. 예. 그래서 다 줍니다. 다 주면서 떠넘겨 버렸어요. 똥 치운 거예요.
그때 이제 터키에게 한 게, 야, 그래도 우리가 아구스타 웨스트랜드가 이태리와 영국의 합작업이니까 영국과 이태리에 판매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니네들 아직 다 팔아. 예. 라고 계약을 하고 팔았어요. 그랬는데 터키는 정말 청운의 꿈을 품고 이 헬기를 샀는데 이게 또 팔립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터키도 이것을 한 50대 이상 만들려고 했다가 한 30대 정도 생산된 상황에서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미제 엔진을 지금 공급받아야 되는데 엔진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터키도 보는 눈이 있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터키는 지금 여기서 거의 스톱을 하고 새로운 차세대 공격 헬기로 사업을 자체 개발하는 걸로 다시 가닥을 잡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망고스타, 원래는 코브라 잡으려고 만들었는데 코브라 근처에도 못 가보고 비참한 정말 수출 진작 제로, 앞으로 더 수출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망고스타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